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좀 너무 가물죠? 예, 단비가 내렸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들 간절할 텐데요. 오늘 또 이렇게 보충 질의를 잘 마무리해서 나주 시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7일 실시한 집행부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성원 의원, 한형철 의원, 황광민 의원 총 3분으로 순서는 시정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 답변 중 선택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질문 시간은 15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님,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한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답변을 살펴보면 전문성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로 보호로 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대신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시정 질문은 자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답변하신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컨설팅, 또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그 보충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저는 네. 어쨌든 6개월 전에 제가 공식 석상에서 어쨌든 시정 질문에서 네. 전문성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예,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셔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뭐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청정 전남 으뜸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21년부터 25년까지 이제 5년간 매년 마을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네. 예. 나주시는 그 공익에서 23년에 지원하기 전부터 21년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미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도 받은 적이 있고 네. 예 그렇죠. 또 성과가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게 네. 공익이 잘하고 있고 예 성과를 내고 그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아, 생각하는데요. 네네. 컨설팅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전문가의 그 식견이 좀 들어가니까 아마 그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컨설팅도 이건 사실 이제 뭐 여기서 컨설팅 단을 다룰 일은 아닌데 네. 저희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업무 보고 때 네. 잠깐 그 컨설팅 단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입니다. 네. 공익지원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컨설팅 단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전과 똑같이 꽃을 심고 벽화를 그리고 네. 거기서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네.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컨설팅 결과를 이제 그 우리 평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도의 그 평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네. 그래도 그것들이 잘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아니요, 이제 겁니까?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네.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11월에 그랬는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지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공식 석상에서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따로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갑질하는 의원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정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네. 예,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센터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또 공식 석상에서 아무 얘기 없으시다가 공식 석상에서 아니다, 잘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발언하심으로써 제가 공식적으로 마치 잘하고 있는 센터를 트집 잡고 일부러 네.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꼭 들어야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뭐 저기 복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총무과에서 또 좀 일괄적으로 복무 점검을 해서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채찍질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방향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네.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어쨌든 제가 1년 6개월 동안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네.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를 내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오늘 조금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전문성 문제입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 성과 분석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결과를 성과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게 그 실적으로 이렇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뭐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그렇게 보셨다니 조금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예, 성과 분석 보고서가 이제 17년부터 21년 성과 분석 보고서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네. 네,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요. 일단은요. 충원 계획부터 전임자들하고 이제 인수인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현재 센터 직원들이 네.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거 공정했을까요? 글쎄요. 그게 공정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네. 자기들의 성과를 평가한 거니까 뭐 객관성이 좀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기들 성과도 아닙니다. 심지어 네. 17년부터 21년입니다. 예. 근데 내용을 살펴보시지 보셨다니까 좀 말하는데요. 이게 17년부터 21년의 성과 분석 자료입니까? 23년도 사업 현황과 성과 평가입니까? 네, 지금 그 2017년부터 세워져 설립할 때부터 예. 지금까지 그 성과 분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근데요 제목을 보시면은요. 네.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요 17년부터 2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분명하게 이건 17년부터 네. 21년의 성과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17년부터 21년 성과 평가 분석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 내용에서 네. 한 번을 보면요. 분석 보고서에 기본도 안 돼 있습니다. 네. 이제 17년부터 21년 성과 분석 보고서라고 해놓고서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는 팀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성과 보고서가 아니라 이게 분석 보고서 아닙니까? 네. 그냥 성과를 평가하거나 성과 현황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센터 업무 특성상 사실은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견해 그리고 그 당시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뷰, 설문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생뚱맞게 23년에 대한 소회가 실려 있거나 23년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거나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되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이라는 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한 평가 같습니다.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의 3분의 2가 거의 현황 파악이고요.
평가 자체는 자체적으로 뭐 잘했다, 못했다, 활성화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분석 보고서지 않습니까? 분석은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 일정한 관점에서 해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 제시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관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시행이 왔는지, 그리고 그 분석하고서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성과 분석 보고서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예, 21년과 비교해서 23년도에는 잘하고 있다, 활성화됐다, 좀 더 많이 했다. 전혀 그 방향성과 감을 잡지 못하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이 문제고, 무슨 성과가 있고, 뭘 남겼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건설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은 자체 평가도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내부 컨설팅도 필요하고 외부의 또 객관적인 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센터의 상태를 모르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센터에서 예,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공모 사업이랑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요, 씨앗, 새싹, 열매 3단계로 공동체 지원을 하고요. 근데 3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건지 함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은 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 지원 사업이 센터의 그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마을 컨설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공모센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예, 컨설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 성과 분석 보고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홍보, 공보, 심사, 실행, 정산 등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예, 그냥 예산 주고 중간 점검하고 결산 받는 건 그냥 우리 행정에서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은 이제 발전적으로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예, 계속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을 공동체는 이 사업의 대상 지역에 따라 우리가 도시형 마을 공동체가 있고요. 네. 농촌형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두 가지 마을 공동체가 또 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차별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맞게 센터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맞게 운영했다고 보십니까?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형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형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잘하겠다 말씀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시정 질문과 행정 감사와 시정 질문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 달라. 예,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이제 그 동안에 예.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조직 관리 부분이나 또 이런 또 업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그렇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했고 또 그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을 공동체 형성이도 네? 마을 공동체 형성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 연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네.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요구하신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하는 전문성과 네. 예, 부서에서 말하는 전문성이 좀 달랐나 봅니다. 예, 이렇게 그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수립 계획과 방향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초에 그 업무 계획을 할 때나 그 당초에 그 설립했을 때 그런 수립 계획이나 목표 같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제가 연초에서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게 네.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예,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예, 방향성,
그런 것은 지금 내가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그 사례를 보면 상당히 좀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의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운영 방향에는 독립성이나 중립성 뭐 그런 거 외에도 공익활동과 공동체에 대한 전문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요 업무로는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대상별, 수준별, 그리고 분야별 교육 커리큘럼과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 개발은 그냥 적당히 알아서 마을 공동체 지원을 대충 하겠다는 정도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보면은 설립 당시 16년 당시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당초에 설립 목적에 좀 그 부족한 부분은 좀 전문가 좀 채용이나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표 방향을 좀 정확히 설정하고 그렇게. 저는 지금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 그동안에 왜 이렇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았고 1년 반 동안 왜 잘하고 있다 결국에 지난번에 들은 말은 잘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대답하셨는지에 대한 저는 그 근거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잘하는 거는 네. 저희가 또 이 자리 아니더라도 예 충분히 같이 의논하고 소통할 문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하겠다 하시는데요. 저는 앞으로 지금 잘하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1년 반 동안 이걸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그 뭐 실적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의원님의 눈높이에 좀 그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눈높이가 아니라요. 네. 누구의 눈높이에도 미흡해 보였습니다. 예, 예. 전문가만 모르셨어요. 네. 센터 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예,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그 팀장 제도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그 팀장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럼 팀장이 아닙니까? 예, 센터장. 직속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희한합니다. 공익센터에서 이렇게 배부한 기사들을 좀 보셨습니까? 기사요? 네. 예, 정확히. 자기네들 사업에 대해서. 예, 예,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네. 팀장급 직원, 지금은 팀장도 아닌데요. 네. 그럼 이 매번 인터뷰에서 이름이 나는 기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센터장은 없고요. 예, 팀장급 직원이 모든 사업마다 코멘트를 달더라고요. 근데 업무 편의상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네, 가능하십니까? 저는 좀 달리 봤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공무를 이용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한간에 떠노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예, 뭐 네. 사실 여부는 2년 뒤에 알 수 네. 있겠죠. 문제 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성원 의원님, 네,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추가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추가 부탁드립니다. 예, 10분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22년 하반기에 구성원이 전부 교체됐고 한꺼번에 6명의 인력이 교체돼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예, 자료들을 요구했더니 센터장이 불편함을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의회를 기만했고 결국에는 시장님이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그치지 않고 팀장이 근무일의 3분의 1을 무단 퇴근했습니다. 근태관리 문제점이 드러나서 감사실 감사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 받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의원 면직으로 해서 사태가 그냥 일단락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건이 있는 동안 내내 70일 가까이 동안에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내에서 센터장과 다른 팀장급 직원은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이 사태를 묵인하면서 방치했고요. 예? 누군가는 그 퇴근 기록을 조작해 주는데 동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관리자에게는 이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어떠한 교육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주의 조치했습니다. 예, 어떤 주의 직원의 그 복무정 그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복무정권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시했으면 네, 잘 네.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3년 행감에서도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이 했습니다만 22년 10월 1일자 발령을 받았음에도 12월 14일까지 정식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았고요. 예. 또 충원 계획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업무 분장이 없는 상태로 일을 했는데 3개월 평가는 S등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평가 방법 기준이 좀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네. 그 설명이 그렇게 납득이 가진 네. 않았습니다만은 네. 예, 하여튼 명확하지 그 기준에 않습니다. 의해서 이제 그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한 게 3개월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 22년 11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업무 분장표는 23년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맞죠? 그때 이제 그 업무 분장표를 네. 분실한 걸로 그렇게 예, 네, 예. 뭐 기대했습니다. 분실을 네, 했든지. 네, 네. 근데 그때 저는 말씀드렸듯이 6월에 센터장의 행태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의회를 무시하려고 대충 넘어가는 의도로 조작한 건 아니, 아닌지라고 조작은 아닙니다. 저는 의심을 네, 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조직 어떠십니까? 들으시니까. 근데 1년 반 동안의 이 조직의 네. 예,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근데 그런 미흡 한번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다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조직 네.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력한 거는 네. 앞으로는 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네. 네. 전 지금 당연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문제 삼은 제가 이상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뭐 당연한 뭐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동안 저보고 표적 감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듣지 못했습니다. 네. 네. 본청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오늘 뭐 감사가 또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 자기 분야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딱 3가지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예, 제가 그다음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볼 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문성 있게 운영되었다라고 보십니까?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아니 그냥 그렇게 보시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아니요. 계속해서 보완해서 나가요. 저 다시 그럼 얘기할까요? 네, 아니. 국장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나주시 공익지원센터가 진짜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게 운영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네. 22년 이후에 센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제가 이제 방금 읊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과 조직에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네,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네.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일단 예. 일단이 아니죠. 예. 있었죠. 네. 예, 인정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주시 총무과가 그동안에 제가 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행정감사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네. 인정하십니까? 예, 좀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정례회로 그간에 있었던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운영 방안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나주시 공동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늘 문제가 되는 건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예, 또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이상 대두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새로운 목표와 목적도 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요즘에 그래도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 방향이 경제 공동체입니다. 네,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예,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결합해서 운영되어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또 꾀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마을 공동체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지원의 비중을 더 높이고 그 중요도를 높여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자 사회적 경제 사업인 도시 재생 지원까지 합친 새로운 운영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원 센터,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 도시 공동체 지원 센터 등 공익 활동이라는 한정된 명칭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이 담긴 새로운 센터 명칭 변경과 그에 맞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고 지역 소멸 시대에 나주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어떤 발전적으로 공익활동 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추후에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선 8기 나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애써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행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나 일진보하며 변화하는 나주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 나은 나주시를 위해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죠. 매년 신규 시책 사업은 늘어나고 그에 비하면 일몰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되는 사업량이 만만치 않아서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주시 정책 추진이 1단만 있고 2단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규 사업 설명 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시작에 의의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구체적 목표 설정이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완료까지 예산, 인력, 기획력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과 면밀한 검토 및 기획 부족은 자칫하면 행정력 낭비와 서류상 성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더욱이 계획 없는 미래 비용 증가는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는 필요한 곳에 예산 증액을 어렵게도 합니다. 또 속도감이 필요하다 보니 의회와의 소통과 승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예산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적극적인 일몰을 통해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적극적인 성과평가와 인사반영을 통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야 합니다.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나주 친화적인 사업 추진이 늘어나서 활력 있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조직 내 세대 간 이해와의 소통, 배려와 협업의 가치를 내재화해서 앞서가는 나주시 공직 문화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충 질문과 이제 남은 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쌍방간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그리고 검토, 추진 등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행정에 감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해야 하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이미 일부의 판단에 따라 답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그에 따른 논리와 근거를 찾아 주장하고 설득하면서 수기 과정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고 무력해지는 시간의 연속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나은 방향과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한 의지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늘 관심과 지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열린 소통의 자세, 그리고 올바름을 향한 소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진심, 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행복한 나주를 위해 앞으로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형철 의원님 일문 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삼포 금천 지역구원 한영철입니다. 시정 보충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26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실 나상인 국장님과 조성은 소장님을 비롯한 공로 연수자분들과 퇴직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존경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정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년 반, 근 2년간의 정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지적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건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나주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문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는 24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규범이나 지침을 토대로 실행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주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을 진행하는데요. 나주시의 행정 운영을 실행함에 있어 중앙정부 어떤 기관의 지침을 토대로 실행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뭐 법이나 또 지침 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대부분 다 이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나주시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지침이나 규범, 윤리 강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입니다. 각 부처. 각 부처인데 각 그 부처. 중에서도 가장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행정 전반에 대한 관련된 것은 뭐 공무원 복무나 이런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전반적인 것을 근데 시행한다는 각 거죠. 부처에서도 물론 다 시행하고 있고요. 예. 조직에 관련된 것 이런 것 복무에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복무에 관련된 예, 거. 행안부.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지난해 2023년 12월 제 256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를 통해 시간 선택 임기제와 관련하여 그 전문성에 대해 시정 보충 질문을 했고 국장님의 답변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잘 돌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방금 박성은 의원님이 이 부분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시간선택 임기제의 전문성을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의 이력서 및 격려서 그리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국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제출을 거부했었고 이번에는 한 가지가 추가되어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역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9명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예,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채용 관련 심사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또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경력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그건 뭐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구성원 모두가 각각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했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제가 이력서 및 경력서 또는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지난 6개월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아직도 행정복지국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의사가 없습니까? 제출할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법이 이렇게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명시돼 있고 또 정보 주체자들의 또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좀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가의 또 자문을 받았는데 법률가의 자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뭐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무원들에게는 행정 불가침 영역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아니 어때요? 공익활동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개인 정보 자료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우리 그 솔로 엔딩 프로그램 그걸 진행을 했는데 그 계획서 한 장짜리 원페이퍼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명단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과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볼 수 없냐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접었습니다. 예, 그 국장님께서 담당을 했습니다. 계속 상당히 좀 엄격하게 다루고 예, 계속 반복되는 질문하시니까 그것은 유권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네. 국장님도 법률 자문을 통해서 네. 유권 해석을 받아보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받으신 것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받은 것하고 아마 이렇게 상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정보 주체에 좀 동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채용 시험 확인서를 받을 때 그 다른 목적 외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세 번째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 개편안의 계획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행안부에서 그 조직 개편안이 결정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뭐 3월 말 뭐 정부안이 개정되는 후 추진하다 보니 네,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2달여 만에 네. 중앙 정부에서 개정안이 추진된 두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2달도 안 됐죠. 그 기간 안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조직 개편이 뭐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지방 자치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 조직권이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그 자율적인 그런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4월달에 세종에서 시도지사 중앙 정부 협의회 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자치 조직권을 이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10월달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이제 3월 29일날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 정부 발표를 토대로 이렇게 급박하게 다 이렇게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의회와 소통 문제가 좀 부족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치 조직권이 중앙 정부에 바뀌었다 그래서 2달 만에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번 기회에 이제 7월 1일 날 민선 2가 되지 않습니까? 민선 8기 후반기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반기에 조직 개편하는 것 아니 내년 초에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가 상반기에 조직 개편을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2기부터 후반기부터 이렇게 새롭게 일단 출발하는 게 제가 좋겠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주시 의원님들 특히 기획총무회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안은 통과를 시켜줬어요. 일단 시켜줬지만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추후 일이고요. 이 부분은 조직 운영과도 굉장히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과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6개월 이상을 논의 중이었고 집행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의회 인테리어 공사 같은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안이 개정된과 동시에라도 바로 의회를 찾아와서 의회에서 소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좀 부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예, 뭐 그런 부분이사 이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다른 부분은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복숙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병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행정복지국 방금 총무과에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5월달에 의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의회 설명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예, 뭐 결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뭐 자료 배포를 사전에 안 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5월에 개최했다는 설명회에서는 집행부 즉 담당 부서인 행정복지국에서는 의회를 상대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회 당일에도 아무런 자료 제출 없이 PPT 설명으로 마치 통보하듯이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자료 제공 없이 내용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의원님들께 묻고 싶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은 평상시에 항상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워낙 공무에 바쁘신 관계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말한 소통과 협치에 이번에 설명회, 집행부의 설명회가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소통과 그 협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도 해야 될 어떤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사전에 이렇게 자료 없이 했다는 것은 그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해왔던 이제 관례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일부러 그 소통이나 그 협력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 말씀에 잠깐 제가 조금 유감 표명이 되는데요. 과거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아무런 자료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과 인사는 시장님 고유 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을 집행부에 일방 통보식으로 알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진 담당 부서의 과정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나주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소통을 제외한 것이기에 윤병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협치와 소통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아울러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나주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민선 8기 나주시 서기관 7명 중 4명은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파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각 기관별로 필요가 있어서 그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이렇게 파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파견 자체에서 정확한 목적이 우리 나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는 우리 자체 내부 행정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또 해야 될 그런 공동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인력 교류라든가 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 기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지금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파견 부분에 있어서 파견 나가신 공무원분들이 시와 자주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지요, 평상시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파견 내역 중 총 4명의 서기관이 현재 각각 기관에 파견 중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A 서기관은 2023년 1월 1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나주시의회에 파견되어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또 12월 31일까지 예정으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 또다시 파견이 되었습니다. 또 B 서기관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22년 7월 11일 시작하여 23년 1월 10일까지 마치고 곧바로 23년 1월 11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2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파견된 후에 현재는 지금 4급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역시 나주시의회에 파견되었던 C 서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은 D 서기관 역시 2023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파견을 마치고 24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예정으로 나주시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각 서기관 그 파견을 보낸 후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나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가 혹시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뭐 개별적인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그 기관과 그 소통 또 협력을 원활히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우리 나주시의 어떤 발전된 부분에 대한 기여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파견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넘쳐나는 유능한 인력인데요. 이런 인력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견 업무에 관한 부분에서 볼 때는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그 인력 운영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또 그런 또 외부에 또 자리가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의 역량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서기관 파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속적인 파견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 파견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5급 사무관을 직무 대행으로 놓고 있는 인사 시스템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과 동시에 파견된 서기관들을 복귀시켜서 파견 기관에서 얻은 직무 또 지식들을 활용하여 나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급 직무 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리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무 대행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위 서기관 그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과 노하우를 나주시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이 한번 끝나면 바로 그걸 나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보면은 파견자 보면은 나주시로 지금 복귀하지 못하고 2년 내내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등 계속 외방에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오해와 우려의 소리가 시민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역량과 또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뭐 그런 또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의원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시장님 고유 권한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 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또 그 이전에도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의회와 집행부 간 자료 제출에 대해 정확히는 정당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나주시 집행부의 고루하고 질긴 이견과 그 속에서 발생한 대립과 다툼을 이제는 마치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료 제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저는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제 247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254회 임시회, 25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서류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매번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좀 용어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쓰고 계시는데 자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관계 법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 없는 타 법령의 위반이라든가 그 제한 때문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해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라고 하는 것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고요. 그 거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거부라는 표현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나 지금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른 제출하지 못한 다른 법령에 따른 어떤 요건 해석이라든지 그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훈훈히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활동 관련된 부분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판단한 게 아니고 법률 자문 이제 받아보니 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이제 그런 사항들을 다 건건히 전부 다 그 법적인 검토 또 법률 자문 이런 걸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못했다고 그렇게 이미 설명을 우리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몇 곳에서 받아보셨습니까? 그것까지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때마다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을 몇 곳에서 받아보셨습니까? 한 곳이요. 나주시청 고문 변호사한테 받으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시간 더 드리도록 할까요? 예, 좀 더 주십시오.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주시청과 마찬가지로 나주시 의회 입법 고문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결과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분에게 받았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의회 법률 고문도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이며 헌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취지 및 개별 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답변이 왔었고요. 또 한 입법 고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요구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경력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 답변, 제가 우리 나주시 의회의 법률 고문과 배치되는 이런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또 뭐 의견 받으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받아본 이제 그런 법률 자문이나 또 법적 근거로 보면 지금 제출할 수 없는 또 제출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좀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못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주시 집행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주시청 고문 변호사 한 분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집행부 요건 해석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지방의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나주시청에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맞지 않다는 표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출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곳을 두드리고 많은 것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나주시 집행부에게 나주시청 고문 변호사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천해준 나주시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에게, 또 다른 변호사죠, 네 분이 계시니까요, 똑같은 자료와 함께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나주시 고문 변호사 거부 답변서까지 포함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천해준 나주시청 고문 변호사의 돌아온 답변은 집행부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답변을 했던 나주시청 다른 고문 변호사와는 달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주시청 두 분의 고문 변호사가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인 그 지금 보고를 못 받아서 답변을 뭐 이제 그 자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 질문 어떤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질문 어떤 범위, 그다음에 공개의 그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정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을 못하는 건데 비실명 처리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질문에 따라서 그 답변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 종합적으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하튼 나주시의회 입법고문, 입법자문위원들 두 분의 답변을 차치하고라도 나주시청에서 추천해 주신 고문 변호사 그분을 통해서 받은 2명의 나주시청 고문 변호사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시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총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전문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이력서 경력서의 자료 제출 거부 이후로 약 7개월 동안 시 고문 변호사 한 분의 답변서를 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자료 제출 거부,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요건이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뭘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이랬을 때 또 제 판단에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시가 그 거부하거나 이렇게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면. 다만 문제가 있게 되면 담당자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 부담으로 인해서 제출을 못 드리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시장님. 마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청 고문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의회의 입법고문을 차치하고라도 갈렸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제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알아봐야 되고 제출을 할 수 없다면 정말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시청에서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단지 고문 변호사 한 분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나주시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문 변호사 하더라도 각 분야에 또 최고의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좀 의견이 갈렸다고 그래서 그게 틀렸다, 뭐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질문의 취지라든가 그 내용, 그 범위 이런 것에 따라서 자료 제출 범위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저는요 세 분의 입법 자문, 입법 그 법률을 봤을 때 똑같은 의견을 똑같은 서류, 똑같은 자료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했던 그 부분의 원고까지 발췌해서 드렸고요. 그것을 의회 고문한 2명에게는 따로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료를 줬고 그 후로 나주시 집행부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고문 변호사의 답변서를 똑같이 질문서와 답변서를 똑같이 포함해서 그 세 개를 포함해서 또 다른 나주시청 고문 변호사에게 똑같이 제출을 했어요. 내용을 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거나 질문 요지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할 수 있다는 나주시 고문 변호사 한 분의 의견까지도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문 변호사께서는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한 개가 맞네, 세 개가 맞네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모든 뭐 행정 처리의 기준은 법규와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앞서서 김복수 행정복지국장은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지침과 거기에 따른 공무에 대한 복무 수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는 공지를 내리는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도 나주시청의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의 지침을 따른다고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을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지침은 하나 이제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항이 또 법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침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행안부에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건 2년 동안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나주시 집행부가 대립됐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7개월 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주시청에서는 고문 변호사 한 분에게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의견이 대립되고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분명히 나주시청에서는 다른 뭔가 하나의 그 행정 집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그냥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만 계속 시간을 끌고 왔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복무 규정을 내리는 행안부에게 아마 질의를 요청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 그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걸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담당이나 변호사나 이쪽에서 볼 때는 더 높은 상위의 법령, 해당 법, 또 더 근본적으로는 뭐 헌법,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법령을 넘어서 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뭐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그 자료와 관계없이도 충분하게 지금 의정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른 방향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되고 또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또 좋은 또 제안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그럼 잠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사익단체입니까? 아니면 나주시에서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공익단체입니까? 또 이제 공익활동센터 우리 박성원 의원님하고도 충분하게 아마 얘기가 됐는데 또 이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공익활동 그 센터라는 이 개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도입되고 이게 중요성을 인식한 것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발전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 격려도 좀 해주시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어떤 개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당사자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아마 없을 걸로.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을 위한 센터예요, 시에서. 그런데 시에서 행하는 행정 과정에 있어서 나주시 의원이 그걸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공익활동 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볼 수가 있죠.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아니 그리고요 개인 근데 개인 무엇을 정보라고 못 봤다는 하시는데 것인지 개인 모르겠어요. 시장님 개인 정보라고 하시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센터 구성원이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에 보충 마지막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문제는 있었고요. 제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대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하나의 예를 든 부분이고요.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그 구성원,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입증의 여지를 시의원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입법 요건 해석 자료들을 보면 세 가지가 다
3대 1의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나주시 집행부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숫자로 인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의원이 요구해오고 있고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법률 유권 해석이 3대 1로 갈리고 있으면 최소한의 이걸 주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또는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고문 변호사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제가 수가 답변 드릴게요. 예. 지금 뭐 공익활동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체를 그 대표해서 지금 그 공익활동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들도 모든 지금 채용 관계에서 학력이라든가 출신 이런 것들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에서도 그렇고요. 그거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일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뭐 전문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런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럼 우리 직원들 전체에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공무원 됐는지를 일일이 다 증명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 하실 건가요? 그거 다 채용할 때에 채용 기준에 따라서 채용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일을 어떤 성과에 있어서 어떤 점이 미흡한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활발하게 우리 지역사회의 그 공익 활동의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 예. 부분을 좀 시장님 같이 말씀 좀 고려해 맞습니다. 주셨으면 예, 시장님 말씀이 좋겠습니다. 맞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엄청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채용을 하셨다고 했길래 대답을 하셨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유권 해석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나주시에서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고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조건이 아닌 다른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건 행정을 하는 그 어떤 일의 업무의 자세지 그걸 제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제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출을 못했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세 분은 제출을 해야 되고 한 분은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답변이 갈렸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질문의 취지라든가 범위 그 이런 게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설사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근거한 뭐 법원 판례라든가 이게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답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책이 되거나 담당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못했을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은 좀 안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지침과 공무원 복무 규정까지 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중앙부서가 행정안전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최소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행정안전부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단 법을 운영하는 부서니까 뭐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법부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근거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대법원에 한번 이걸 대법원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법적 해석을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확히 상위 기관에 법제처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면 저는 이건 자료 제출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니 행정의 자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채용 관련된 서류는 채용 목적, 채용 그때 당시에 그 채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그 외의 목적은 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제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 임의대로 우리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물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사자가 동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히 명백한 지금 사유가 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얼마나 더 이상해. 그래서 그 채용 근거가 이력서를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채용 이력서를 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아보신 거 아닙니까? 나주시에서도. 채용할 때에 자료 제출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그거에 대해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임의대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표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셔서 나주시의회 법률 고문한테 물어보니까 제출해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건 나주시와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승용되는 것이지 나주시의 감사기관인 나주시의회를 상대로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답변도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주시에서 그 답변이 서로 대립되니까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법제처라든지 근데 행정 제가 볼 안전부라든지 때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런 식이면 모든 공무원들 채용 서류를 다 봐야 된다니까요. 다 일일이. 아니요 문제가 그러면 발생했으니까 지금까지 보는 거죠. 뭐 학력이라든가 비공개 출신 지역 비공개 출신 학교도 다 비공개해서 채용하고 이러는 거 있는데 그런 게 그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아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구한 거 아닙니까? 대다수 공무원은 잘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시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고 더 이상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충분하게 좀 설명을 저는 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설명이 됐다고 하셔요? 아니 지금 3대 1로 대립되고 있어요. 세 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제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한 분의 법률 전문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주시 중앙부서인 행안부가 행정안전부가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고 나주시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토대로 행정을 시행합니다. 시장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난 2023년 12월 제256회 나주시의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 질문을 했었고 행정감사의 연장선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감사 이후 약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의회의 입법고문 2명의 자문 의견, 시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 그리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받은 또 한 명의 고문 변호사 의견을 모두 첨부해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의 법령 해석을 질의했습니다. 얼마 전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지정했던 고문 변호사를 통해 받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 의견을 함께 첨부했음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결론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상급 중앙행정청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도 반드시 저는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마지막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영철 의원님 추가 질문 시간 네, 마무리되는데 자료 제출은 마무리 자료 제출을 마무리 한 5분 더 추가 드릴까요? 예. 예. 그러니까 자료 제출은 충분히 해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가 문제고 그 자료가 다른 법령에서 제한받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센터의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공익활동센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우리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또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그게 주관했던 겁니까? 네, 주축으로? 거기서 또 으뜸 마을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거기는 공익활동가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이제 제안했던 거고요. 용문사랑 공동체라고 이제 한 마을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컨설팅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해드리고, 그래서 또 제우상 수상한 또 그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공익활동 그래서- 지원센터의 뭐 전문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의 답변이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했던 것이고요. 여하튼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 질의까지도 받았습니다. 나주시의회를 떠나서 나주시 고문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이 한 분은 제출해야 된다, 한 분은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중앙부서에 제가 법령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거기에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료 제출 부분을 가지고 법적 심판까지도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시정 보충 질문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은 초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사항이고, 항상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의회가 종료되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과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저는 법적 조치를 감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반환점인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후 지금까지 2년의 시간 동안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나주시 집행부와 의회 간 자료 제출에 대한 대립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면 너무 힘이 든 적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주시 의원입니다. 약 3만 명의 지역민이 살고 있는 남평 다도 삼포 금천면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가 지역구의 머슴이자 나주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 정책을 제안하는 의무를 지닌 12만 나주 시민의 대우기구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공인입니다. 개인적인 고뇌는 뒤로 하고 제게 주어진 시민의 공복 역할을 우선해야 합니다. 나주시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제 시정 보충 질문이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무척이나 힘들고 또 고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나주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 질문이 창과 방패의 대립으로 보지 마시고 각자 주어진 서로의 자리에서 12만 나주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봐주시길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시민의 공복이라는 의원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시민과 약속한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부지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철 비 피해 미리 대비 잘하셔서 농작물이나 집안에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 직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직 시간을 갖기 위해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